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한 미영 할머니의 작은 길거리 음식 노점은 매일 저녁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북적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 국물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지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향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매서운 겨울바람도 따가운 여름 햇살도 미영 할머니의 노점 앞에서는 잠시 움츠러드는 듯했다. 다른 노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곳에는 매일 저녁 특별한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허름한 차림의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 수줍게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미영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갓 만든 떡볶이와 뜨거운 어묵 국물을 건넸다. 소년의 눈빛은 언제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할머니가 내미는 음식 앞에서는 잠시나마 그 슬픔이 옅어지는 듯했다.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뜻한 어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때면 소년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미영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년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을 지켰다. 소년의 슬픈 눈빛과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는 분주한 도시의 길거리 풍경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먹먹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 노점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안식처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작은 세상이었다. 미영 할머니는 70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토박이었다. 전쟁의 아픔도 격동의 근현대사도 모두 겪어낸 할머니는 언제나 강인하고 지혜로웠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홀로 이 작은 노점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노점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많은 단골 손님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녀에게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소년에게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그저 배고픈 아이를 지나칠 수 없다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그러나 평화롭던 할머니의 노점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최근 구청에서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경고에 그쳤지만 점점 단속반의 방문이 잦아지고 철거를 암시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쉽사리 노점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노점은 그녀의 삶이었고 소년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기도 했다. 매일 저녁 소년이 찾아오는 시간, 할머니는 혹시 노점이 사라지면 소년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구청의 단속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터전과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과연 할머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년과의 소중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청의 단속은 회를 거듭할수록 그 강도를 더해갔다. 처음에는 가벼운 경고와 서류 제출 요구에 그쳤지만 이제는 매일같이 노점 주변을 배회하며 미영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까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이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영 할머니는 단속반이 눈에 띄는 날이면 소년에게 건넬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혹시라도 소년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했다. 소년이 음식을 받아들고 밝게 웃는 모습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이 노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이유가 되었다. 소년의 슬픈 과거를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속반장 김반장은 매서운 눈빛으로 노점 거리를 훑었다. 그는 원칙주의자였다. 불법 노점은 철거돼야 마땅하며 이는 도시의 미관과 질서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원칙 뒤에는 늘 자신의 실적에 대한 강박이 숨어 있었다. 이번 분기 안에 노점상 정비 실적을 달성해야만 했다. 그래서 김 반장은 미영 할머니의 노점이 유독 눈에 거슬렸다. 할머니의 낡고 허름한 노점은 다른 노점상들 사이에서도 가장 볼품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소년의 모습은 김 반장의 머릿속에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러나 질문은 질문일 뿐 그의 업무는 냉철하게 진행되어야만 했다.
미영 할머니는 김 반장의 차가운 시선과 점점 거세지는 단속에 맞서기 위해 다른 노점상들과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구청을 찾아가 집단으로 항의하고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차가운 답변만 들려왔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세요. 불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전부였다. 노점 상인들은 지쳐갔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미영 할머니는 밤늦도록 끓인 어묵 국물을 시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라면 소년과의 만남마저 위태로워질 터였다. 소년이 추운 겨울밤을 춥고 배고프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져 왔다. 소년은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히 음식을 받아들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조심스러운 몸짓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매일 아침 구청에서 날아오는 철거 개고장, 매서운 눈으로 노점을 감시하는 김 반장, 그리고 점차 메말라가는 주변 상인들의 얼굴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미영 할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과연 이 작은 노점을 지켜낼 수 있을까? 소년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계속 건넬 수 있을까? 할머니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나간 세월과 이 노점에 담긴 추억들을 떠올렸다. 이 노점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 자체였고 소년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구청의 최종 철거 명령이 내려진 그날, 미영 할머니의 작은 노점 앞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철거반 직원들이 아침부터 노점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할머니의 낡은 포장마차에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소년에게 줄 마지막 음식을 준비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할머니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소년은 할머니의 굳은 얼굴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소년의 예민한 감각은 오늘이 평소와 다른 날임을 직감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소년 앞에 내밀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건네내는 대신 할머니의 눈가에는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그렁거렸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얘야, 따뜻하게 먹어두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소년은 고개를 숙여 국밥을 말없이 먹기 시작했다. 소년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매일 아침 찾아오던 이 작고 소중한 시간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다. 구청 단속반장 김 반장이 서류철을 든 채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단호함은 여전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최종 철거 명령입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주변을 에워싼 다른 단속반 직원들의 시선도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노점을 지키려는 할머니의 마지막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검은색 SUV 4대가 일렬로 다가왔다. 고급스러운 외제차들이 할머니의 낡은 노점 앞에 멈춰서는 순간 주변의 소음마저 잦아드는 듯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검은 차들에 쏠렸다. 단속반원들조차 잠시 작업을 멈추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주시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전사들이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물론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들은 노점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소년에게 닿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표정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찾았다는 듯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중 한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겼다. 할머니와 소년 그리고 단속 반원들까지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고 노점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마치 소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들처럼 보였다. 소년의 이름은 이준이었다. 그들은 이준의 친가족, 즉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재벌가의 일원들이었다. SUV에서 내린 이들은 바로 이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이준을 찾아 헤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작은 아이의 행방을 쫓았다. 이준은 사실 몇 년 전 가정 불화로 인해
집을 뛰쳐나와 거리를 떠돌았고 우연히 미영 할머니의 노점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따뜻한 위안을 받았던 것이었다. 가족들은 이준의 사진을 들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자원봉사자의 제보를 통해 이준이 서울의 한 노점 거리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급히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이준의 할머니는 달려가 소년을 끌어안았다. 애타게 찾던 손자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간의 고생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이준 또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자신을 감싸는 익숙한 품과 오래된 향기에 인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통스러운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미영 할머니에게 다가와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준이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다니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준의 아버지는 두툼한 봉투를 할머니에게 내밀며 말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낡은 노점을 몇 번이고 사고도 남을 만큼의 거금이었다. 그러나 미영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 돈을 거절했다. 됐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끼 준 것뿐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직했다. 그녀에게 소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존재였고 그에게 밥을 먹인 것은 당연한 도리였다. 할머니의 굳건한 태도에 이준의 가족들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진정성 있는 마음에 숙연해졌다. 물질적인 보상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할머니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의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 숙여 감사드렸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희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 가족은 이준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죠. 할머니 덕분에 이준이를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준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미디어를 통해 제보를 호소하며 애타게 헤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미영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큼 이준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잡아 두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노점은 단순한 음식 파는 곳이 아니라 이준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이다. 이준의 가족들은 미영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고 그들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구청 단속반장 김 반장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원칙주의적인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소년의 가족들은 미영 할머니의 노점 앞에 섰다. 그들은 소년이 사라진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을 찾은 듯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소년의 할머니로 보이는 품위 있는 부인은 미영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미영 할머니가 자신의 손주를 돌봐준 은인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영 할머니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지만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준 것뿐이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소년의 가족들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섰다. 그들은 미영 할머니의 노점을 합법적인 장소로 옮겨주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고집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고 소년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노점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할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영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을 길거리에서 낡은 노점을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번듯한 가게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느껴져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한 눈빛으로 말없이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년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의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소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년의 가족들 역시 할머니에게 진심을 다해 설득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노점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깃든 특별한 공간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결국 미영 할머니는 소년의 간절한 부탁과 가족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점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과 나눔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결정에 소년은 환하게 웃었고 가족들 역시 안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단속반장 김반장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미영 할머니의 노점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원칙과 규율만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자신의 태도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법과 원칙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고했던 시각이 부끄러웠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했다. 미영 할머니의 작은 노점이 가진 의미와 그 노점을 통해 피어난 사랑과 감동이 김반장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실적에만 급급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시간이 흘러 미영 할머니의 작은 노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소년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허름했던 포장마차는 번듯한 벽돌 건물로 지어진 아담한 가게가 되었다. 미영 할머니의 사랑방이라는 정감 있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할머니는 이제 추운 겨울바람에 떨며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어묵, 떡볶이, 순대 등 정겨운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소년 가족의 나눔 정신이 어우러진 진정한 의미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한 끼를 무료로 제공했고 동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할머니와의 정담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거리를 떠돌지 않았다. 가족들과 재회한 후 그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다. 소년의 부모님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다. 소년은 주말마다 할머니 가게에 들러 할머니가 힘든 일은 없는지 살피고 어릴 적처럼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웠다. 그는 이제 어엿한 학생이 되어 학업에도 열중했지만 미영 할머니와의 추억과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할머니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그림자가 없었고 밝고 건강한 미소가 번졌다. 소년의 행복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소년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고 훗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꿈을 키웠다. 단속반장 김반장도 변했다. 그는 미영 할머니의 노점이 번듯한 사랑방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냉혈한 원칙주의자였던 그는 이제 법과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사연과 따뜻한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는 관료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났다. 그의 부서에서는 불법 노점 철거보다는 어려운 상인들을 지원하고 합법적인 영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 작은 노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도시 행정의 방향까지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선행과 소년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가게를 찾아와 응원과 찬사를 보냈다. 이 이야기는 법과 원칙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나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할머니의 작은 선행이 한 소년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잊고 있던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미영 할머니는 지금도 미영 할머니의 사랑방에서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넉넉한 행복이 가득하다. 가끔씩 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가게를 찾아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한다. 작은 노점상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 감동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